Elon Musk recently rekindled promises of a next-generation Tesla Roadster 6 years after initially floating the idea. This comes amid competition from Chinese rival BYD, which introduced an electric supercar. Musk touted the Roadster's exceptional design and performance capabilities, including acceleration to 60 miles per hour in less than a second. Despite Musk's enthusiasm, skepticism looms regarding Tesla's ability to deliver on such ambitious claims. There have been several past instances of unfulfilled promises.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Roadster's practicality and its potential impact on Tesla's business strategy. 여기까지 들을게요. 제가 사실 이거 들으면서 책에다 표시를 하려고 했어요. 혹시 나가는 발음이 있거나 청킹이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나 그걸 좀 캐치하려고 했는데 없어요. 잘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저는 오히려 묻고 싶었어요. 데이브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 환경이 어땠길래 이렇게 편안하게 뉴스 낭독을 할 수 있는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영어 책을 계속 읽어줬고요, 밤마다. 영어 책 읽어준 거는 한 10년?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2017년도에 미국을 갔어요. 4년을 있다 왔어요. 2년은 코로나 기간이어서 학교를 안 다녔고, 이제 미국 가서도 바로 적응은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중 돼 보니까 제가 영어 책을 늘 읽어줬던 게 확실히 도움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가자마자 이렇게 리스닝이 일단 되니까 애가 두려움이 없고 말하는 거는 첫 달에 조금 좀 의기소침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그랬다가 바로 적응하더라고요. 7세, 8세, 9세, 10세 이렇게 해서 왔거든요. 한국 왔을 땐 5학년부터 다녔어요. 그 리턴이네요. 저도 딱 요때 노출이 됐는데 비슷하네요. 저도 딱 네네. 7세, 8세, 9세, 10세 때 노출이 됐는데 지금 진짜 중요한 핵심을 얘기하셨어요. 10년 동안 아이한테 잠자리 영어 그림책을 읽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영어 귀가 뚫려 있는 상태에서 미국을 네, 갔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들리면 두려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듣기가 되면은 바로 적응한다는 거 맞는 말이고 4년 동안 있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왔는데 그럼 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이 영어를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해주셨어요? 영어를 저는 가기 전에도 그렇고 무슨 영어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원은 안 보냈고요. 어떤 학원을 다녔냐면 한 달에 한 번 한 권 영어책 읽는 그런 북클럽을 다녔고요. 디베이트를 다녔어요. 5학년, 6학년, 중1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중1 말부터 약간 사춘기가 오더니 그러니까 뭐 반항을 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그냥 노는 게 좋은 거죠. 원래는 초등학교 때 5학년, 6학년 때도 북클럽 책 잘 읽고 뭐 이런 라이팅 숙제 같은 거 잘 해왔는데 이제 중1 중간부터 안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전화가 오면 저는 사실 단어 시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책만 읽게끔 가면은 전 괜찮으니까 그냥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데이브한테도 그냥 책만 읽자 이렇게 해서 계속 끌고 가고 있거든요. 디베이트는 이 친구가 중1 되면서 이제 수학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디베이트랑 이제 날짜가 겹치는 바람에 그건 안 다닌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아깝긴 했지만 그만뒀어요, 그건. 2년 넘게 했죠. 그리고 디베이트 대회도 많이 나가고. 저는 이제 공부 이런 거보다 약간 사고력이나 그런 쪽으로 좀 이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디베이트를 안 다니니까 이제 뉴스 낭독을 끌고 가려고 이제 데이브를 꼬신 거죠. 예전부터 좀 뉴스 낭독하고 했었어가지고 또 제가 이런 귀티형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냥 이제 알았어 이래가지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노는 게 좋으니까 이거 이제 그만할래 귀찮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9개월 그러니까 동안 굉장히 성실하게 한 편이에요. 네 맞아요. 네, 매일 그리고 지금 아까 5, 6학년 때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북클럽이랑 디베이트를 유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되게 오랫동안 잘해준 거예요, 데이브가. 네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애가 숙제를 하기 싫다. 그러면 저는 그냥 오케이 해줬거든요. 책만 그래요? 읽으면. 물론 뭐 다 하면 좋죠. 다 하면 좋은데 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책이라도 읽는 게 낫다라는 주의여가지고 네. 문자가 와요. 매주 학원 가면 단어 빵점. 뭐 항상 와요. 라이딩 숙제. 제로 뭐 이렇게 저는 내쫓지만 않으면 괜찮다 그냥 괜찮다 근데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되게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네. 이 뉴스 낭독을 9개월간 이렇게 빠짐없이 낭독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약간 좀
얘가 언제 그만한다고 할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음. 그리고 그게 저는 당연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노는 게 제일 좋아가 아니라 이 낭독이 얘가 아무리 영어가 쉽고 낭독이 뭐 편한 아이라 할지라도 이 날마다 기사를 그것도 다른 기사를 낭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킹 시트가 없는 기사까지 낭독을 하는 걸 봐서 이게 엄청난 노동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기꺼이 이렇게 해주는 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역시 엘리님이 너 왜 본방사수 안 해? 너 왜 제 방 안 들어? 뭐 너 왜 음원 안 들어? 뭐 낭독 가이드 왜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일치 안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 번도 안 했어요. 음. 음.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데이브 낭독을 몇 개 들어보면서 느낀 게, 아, 이게 루틴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의미가 사실 없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전환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데이브처럼 낭독이 이슈가 아닌 애들 있죠. 네네. 낭독이야 뭐 엄마 그냥 해줄게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은 이렇게 날마다 다른 기사를 낭독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기사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이 기사에 대한 자료를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이 기사에 대해서 그냥 엄마랑 캐주얼하게 대화를 나눠본다든가 챗GPT랑 얘기를 해본다든가. 그래서 그 주제 하나만큼은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에 유창해지는 게 더 중요하지 낭독이 유창해지는 건 얘는 지금 이슈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터니들이 이제 겪는 고민인데 대한민국 제독권 교육에서는 자극을 많이 못 받거든요. 일단 학교 영어 공부를. 이제 학원가나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실력으로 평생 영어가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데이브 같은 친구들이 가장 지금 하기 쉬운 게 이 뉴스를 그렇게 깊이 있게 활용도 하시고 명연설문 같은 과정은 그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사람들 파고들어요. 그럼 아이가 이제 동기부여적 요소가 애플 기사를 그냥 읽을 때하고 스티브 잡스의 인생에 대해서 쭉 한번 보고 그 사람 연설문을 접하고 또 애플 기사를 접할 때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 친숙도가 좋으면 아무래도 그걸 더 읽어보고 싶은 욕심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깊이감 있게 기사를 좀 판다든가 그걸 갖고 AI와 대화를 한다든가 연설문 과정을 만약에 이제 하게 된다면 각 연사별로 이제 팀 쿡이나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낭독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연설문 낭독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모듈 체인지의 어떤 차원도 있고 기계적인 낭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병행을 해주시면 상당히 리터니들한테 동기부여가 좀 많이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데이브처럼 이렇게 영어가 모국어처럼 편안한 아이일 경우에는 오히려 이 뉴스 기사를 가지고 한국어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데이브 관심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노보 놀디스크가 그냥 일개 체중 감량하는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인데 시가총액 10위가 됐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글로벌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덴마크가 죄악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야? 부터 시작해서 이걸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식의 접근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영어가 아니라 컨텐츠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 디베이트를 했던 그런 과정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데이브 같은 친구들이 자칫 영어가 좋아서 저도 겪었던 문제인데 이게 그냥 스킬적으로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하는 대화가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파고드는 맛이 나중에 줄어드니 정말 판 친구들과 나중에 최후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별들 전쟁에 가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뭐 영어 뭐 디베이트 대회도 보면은 외고 출신 애들에는 뭐 기상천외한 논리를 갖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그 배경 지식의 기반인데 우리말 신문도 같이 병행해서 읽으면 그게 이제 강화된다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일단 아는 게 많아야 어학이 뭔가 좀 힘을 발휘하죠. 그쪽 동기부여를 엄마랑 같이 좀 해주시면 야 신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완제를 좀 만들어 주시면 저하고 다림도 이제 신문 읽기 시작했거든요. 저희도. 네. 두 가지 옵션이 있을 것 같아요. 귀티형을 지금 하던 대로 하되 이제 좀 버전을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매주 하나만 우리가 낭독을 해도 되지만 그 하나의 기사에 대해서 엄마랑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낭독의 비중을 확 줄이는 게 오히려 데이브한테 좋은 것 같아요. 낭독의 개수는 확 줄이고 그 기사에 대한 깊이를 모국어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렇게 해서 귀티형을 유지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이끌어줄지 잘 너무 막막해. 그러면 차라리 명연설문으로 갈아타서 컨텐츠 중심으로 명연설문 낭독은 상대적으로 더 쉽거든요. 문장들이 평이해서 뉴스 낭독보다 명연설문 낭독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그 컨텐츠 그거는 수업을 혹시 안 들어도 해도 도움이 될까요? 근데 수업은 그 연사의 인생에 대한 오버뷰이기 때문에 듣긴 들어야 될 텐데. 저는 들을 건데 네. 아들은 뭐. 토요일 날 그걸 들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녹화를 엘르님이 보면 되죠, 듣고 스토리텔링 하셔도 돼요. 야, 스티브 네네. 잡스가 어렸을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대. 역시 네네. 떡잎부터 달랐던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잘 좀 꼬셔보겠습니다. 네, 재밌는 일화들이 많거든요. 그런 일화들을 내가 전달해 줄 수는 있죠.
강의를 들으라고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네. 어쨌든 지금 데이브한테 날마다 다른 기사를 낭독하는 건 오히려 아이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좋은 지적이시죠. 상황이다. 왜냐면 네. 낭독이 되게 쉬운 아이니까. 그래서 네네네. 낭독의 비중을 확 줄여야 돼요. 이럴 경우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기계적으로 가지 않게끔 그런 보완제를 좀 만들어 가시면 리터니 같은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